2024년 6월 14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촬영. 어제도 대정읍 앞바다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돌고래는 상처 하나 없는 모습. 부패 정도가 없어 보이며 아직 살아있는 듯한 형체입니다. 아침 바다를 찾았다가 어린 돌고래의 죽음을 목격. 어미 돌고래는 언제나 그러하듯 죽은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 바닷속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며 한없이 반복합니다. 옆에 서 있는 다른 어미 돌고래와 새끼 돌고래도 동행하며 슬퍼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반복하며 살려내려 했으니 어미 돌고래도 지쳐 보입니다. 옆에서 동행하던 돌고래 중 2마리의 돌고래가 도움을 줍니다. 죽어서 늘어진 사체를 함께 받쳐주며 물 밖으로 올려줍니다. 몇 번이고 함께 시도합니다. 물 밖으로 밀어내던 어미도 지치고 짜증이 나는지 자포자기처럼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대정읍 아침바다는 이렇게 돌고래들의 울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돌고래들은 아주 조용히 무리 활동을 하며 죽은 새끼 돌고래를 추모라도 하는 듯 주변을 맴돌며 함께합니다. 이처럼 돌고래들의 죽음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바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뿐이 없다. 제주 남방 큰 돌래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해상풍력 발전. 이제 대정 앞바다에도 해상풍력 발전을 건설하기 위한 온갖 비리가 난무하면서 아름다운 제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 추진되는 대정해상풍력 단지. 대정 앞바다는 공유수면으로서 대정읍 주민의 소중한 공동재산. 대정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자는 주변 마을의 의견은 무시된 채 동일일리 마을 주민들의 동의로 만들어지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이웃마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작년 마을 총회에서 이 사업에 반대한 주민들이 개별 보상금을 받고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마을 내에서 들려온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해상풍력발전 설치 지역은 동일일리 바다라는 말이 된다. 이웃마을의 주민 모두는 이 바다를 피해 돌아서 다니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업자는 사례가 어떻고 기준이 그러하다는 대응 논리. 이는 사업자의 편의성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동일일리 주민만의 권리가 있다면 과연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인접 마을에 피해를 안 준다는 말이 된다. 앞으로 문제가 되면 동일일리 마을 주민이 이웃 마을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동일일리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피해 보상금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정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동일일리 마을의 동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이웃 마을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활동 반경이 연안을 기준으로 200m에서 500m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본 방송은 언제나 그렇듯 연안에서 놀던 돌고래가 사라지면 먼 바다로 드론을 띄운다. 이는 돌고래들이 조류의 흐름과 함께 먼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온다. 특히 동일일리 앞 바다에서 사라지면 먼 바다로 나가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 주변으로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런데 사업자 측은 돌고래들이 연안에서만 활동을 하며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위치하는 1.5km 지점은 돌고래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항상 연안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동일일리 앞바다의 활동 범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본 방송은 언제나 드론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말을 반박할 수뿐이 없다. 사업자는 주민에게 거짓된 말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방송은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재검토했다. 2022년 돌고래를 육로에서 관찰하기 가장 용이한 포인트 13곳을 선정 방송했다. 그러나 2023년 동고래 관찰 포인트가 하나, 둘 사라지는 상황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양어장 취수관로 공사가 그 원인이었다. 통상 양어장 취수관로는
연안에서 100에서 200여 미터까지 나간다. 이때 취수관로 연결을 위해 잠수부들이 동원되어 작업을 하지만 조류 흐름과 기상, 잠수부들의 활동 시간 제약으로 인한 신속한 작업은 할 수 없다. 양어장 한 곳의 작업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갖고 교체 작업이 이뤄진다. 또한 모든 양어장들이 같은 시기에 교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돌고래의 휴식처이며 놀이터인 곳곳의 포인트가 사라진다. 결국 2024년 돌고래들은 많은 놀이터 공간을 빼앗기고 몇 곳만이 관찰지로서 체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중에 동일릴리 앞바다에는 다른 곳에 머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남방 큰 돌고래들이 수월봉에서 동일릴리 마을까지 왕복으로 하루에 많게는 5회 작게는 3회 정도 오고 간다. 또한 동일릴리 앞바다에서 머물던 돌고래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먼 바다로 나간 돌고래들은 마라도와 가파도 그리고 형제섬을 돌아 다시 동일리 바다로 돌아온다. 이런 루틴을 가진 돌고래들이 취수관로 공사로 공간 제약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 학계는 아직까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돌고래들의 행동 반경을 기초로 본다면 그 원인은 바로 취수관로 공사에서 비롯됐다고 본방송은 보고 있다. 이렇게 돌고래들의 놀이 포인트는 사라지고 취수관로 공사 이후 새끼 돌고래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새끼 돌고래의 죽음은 8차례다. 비공식적으로는 11회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새끼 돌고래의 죽음을 최초 발견한 본 방송은 급하다는 생각으로 무편집의 원본을 JIBS 방송에 제공하고 당일 저녁 뉴스에서 공개됐다. 이처럼 새끼 돌고래들의 죽음은 이어지는데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손을 놓은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발표만 할 뿐이지만 매일 같이 관찰하는 본방송은 더욱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개체수가 늘어나야 하는 돌고래들은 점점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끼를 낳고 있지만 그 새끼들은 죽음에 이르고 어미돌고래는 죽은 새끼 돌고래를 인간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새끼의 사체가 부패되고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입위로 등 위로 걸치고 다니면서 슬퍼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촬영하는 내내 가슴은 아프고 시야 확보가 어렵도록 눈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인간이라는 말로 위안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태법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남방 큰 돌고래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뀔 것이고 환경정책의 질적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 중 또는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해외에는 이미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여러 있다.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2011년 볼리비아는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어머니 돼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했다.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트라토 강이 법적 권리를 2018년 최고법원은 콜롬비아 내 아마존 지역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을 부여했다. 물론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황건우의 강의 법인격 뒤에는 뉴질랜드 선주민 마오리족이 160년간 벌인 싸움이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남방 큰 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의 털을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제주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해상폭력 개발,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개체수가 줄고 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만이 관찰되는 국제보호동이다.